아는 게 병이다.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이러한데 앞으로 막 이 돈이 누구의 수고한 대가인지를 눈물이 나.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소장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국제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자스쿨의 대표이사 황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정은영입니다. 자녀 경제 교육을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은 좀 가르쳐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정하고 경제교육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어느 날 너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될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돈에 대한 얘기가 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돈이 우리 삶의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돈이 뭐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많이 생각이 되고 부모들은 은연중에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는 아이한테 돈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돈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돈이 삶의 좋은 수단으로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본인에게도 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이 뭐니? 저 같은 경우는 두 글자로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가 저는 경제교육에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그냥 주지 않고 모아놓고 도화지에다가 이 돈을 누구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적게 합니다. 할아버지 얼마, 고모 얼마, 이모 얼마, 큰아빠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만 적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직업도 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버스 운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저는 과연 이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고 이 돈이 누구의 수고한 대가인지를 알게 해서 감사함을 갖게 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자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아빠시네요. 진짜 훌륭한 아빠시네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빠 교육이 필요해.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거. 다들 전문가시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경제 교육을 해온 사람으로서 좀 티를 내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좀 이렇게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교육의 영역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경제교육, 금융교육, 그다음 경영교육,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교육. 그래서 기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자기들 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짜고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에다 이런 교육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육의 역사가 벌써 100여 년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해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돈이라는 건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교육의 한 꼭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하게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소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10%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적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대부분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미래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 요 5 꼭지가 아이들 경제교육에서 한 번씩은 터치가 돼줘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시대에 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황금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라고 해야 되고, 그 예전에도 최영전 군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고소에 찾아보면요, 진짜 돈이 좋은 수단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부패가 많았던 거예요. 청탁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청탁을 받지 마라라는 의미였지 돈의 좋은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탁 때문에 큰일 난 사람들 많죠. 그리고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죄의식을 갖게 하거나 안 좋은 방법으로만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좀 시대적인 어떤 착오는 있긴 했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가장 하는 게 용돈 교육이거든요. 이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보는데 구체적으로 용돈 교육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용돈 교육 전문가. 저는 본인들의 용돈 교육에서 본인들이 썼던 내역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역들을 가지고 저는 그 용돈을 썼던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고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썼을 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이게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여튼 돈에 대한 패턴들이 반복된다라고 봤을 때는 용돈 교육을 있는 돈 안에서 규모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썼던 경험들을 본인들이 알게 하고 학습하는, 복습하는 효과들도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돈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 네, 경험. 그렇죠. 네, 네. 저는 용돈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쌍둥이여서 그건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전 만약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구 하나는 앞으로 잘 사는데 누구 하나는 좀 형편이 어렵다. 얘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돈을 잘 못 번다. 하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만약에 아주 슬프네요. 우리 가족 형편이 이런데 앞으로 우리 가족 형편이 되는 나빠지면 니네 어떻게 할래? 눈물이 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가정인 편인데 항상 이렇게 누우면 만약에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각자 의견이 틀리잖아요. 엄마 의견 틀리고 아이들 의견 틀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도 좀 오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히 작정하고 경제교육이 아니라 돈에 대한 얘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은 계속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키워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웃겼던 거는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이러한데 앞으로 막 어려워지면 니네 어떡할라 그러면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 첫째는 펑펑 울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잘 되게 기도를 매일. 용돈으로 세계의 통장을 만들어 주라고 책을 쓰셨던 박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용돈 때문에 경제교육이 되지 않는다. 저 공감합니다. 용돈 교육 하지 마라 차라리.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나 잘한 거구나. 왔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한테 용돈 기입장 가계부 쓰라 그러면 이거 요새 앱으로 돼 있어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건데 프레임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니네는 배워야 해 그치. 라는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이제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저는 용돈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자원 안에서 절제를 하고 올바르게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배우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더 내가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훈련시키는 거지 용돈을 아껴 쓰고 잘 쓴다라고 절대 부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돈 교육이라는 건 잘 살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닥달하고 뭐라고 하고 가져와 보라고 하고 이러면서 많은 갈등이 숙제야 숙제.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경제라는 게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맞아요. 이런 계기로 빠지는 게 용돈 교육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던지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용돈 기입장에 영수증 관리 노트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쓴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냥 노트에다 하루 한 페이지씩 붙이면서 그래서 얼마가 내가 처음에 있었고 쓴 돈이 얼마고 일주일 뒤에는 얼마가 남았네. 요걸 맞춰볼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아이들은 게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하든지 고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는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쪽 바라보고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 제일 잘한 거예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용돈기 입장을 쓰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부모들이 너무 못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빠 교육을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용돈 교육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걸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 놀아 이렇게 했을 때 마음대로 놀아야지 뭐 하고 놀아 그러면 숙제래요. 근데 용돈 교육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써야 돼? 학원도 몇 개나 다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아이의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절대적인 걸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진짜 오히려 무너뜨리게 하고 경제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영수증 이런 것들은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하면 나오는 질문들 중에 아이들 용돈 교육을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저는 용돈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더 프레임을 딱딱한 프레임을 그냥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숙제 같은 용돈 교육, 그 숙제 같은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는 아이들도 싫어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자녀들 가르치기가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려워서 정말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팁들을 좀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잠깐 제가 그냥 정리만 하자면 최근 자녀 경제 교육은 용돈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저희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창의적인 생각, 돈에 대한 감정, 그다음에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 만약에라는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